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믿기 힘든 광경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수년이 걸렸어야 할 거대한 금속의 형체들이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한 장소에서 수십 대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외신 기자들은 눈을 비비며 이건 제조공학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시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찬사와 함께 전 세계 항공산업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협상 테이블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이 사건의 중심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이라는 비웃음을 샀던 한 기술진들의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0.03mm라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는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완벽한 시스템 앞에 전설적인 기업 보잉과 에어버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공장처럼 보였던 그곳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성지가 된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와 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 이 가슴 벅찬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식들을 엄선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우리 국격이 높아지는 순간에 가장 빠르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급히 옷을 갈아입고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남해안의 풍경은 평온하기만 했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의 항공 부품 전문 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전 세계 웬만한 공장은 다 가봤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광경은 제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직 멀었다며 비아냥거리던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죠. 제가 그 거대한 조립동의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기계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을 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의 유수한 항공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자동차나 잘 만들고 배나 좀 건조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말 한국의 KF-21 보람의 생산 라인을 직접 방문했을 때 저는 제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진들은 7대 정도의 시제기를 생산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이나 서방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라며 손가락질했죠. 심지어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핵심 기술인 에이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이 결국 자기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부품을 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시 방문한 경남 사천의 조립동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80m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대형 조립동이 새롭게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통 전투기 생산이라고 하면 한 대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직렬 방식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넓은 공장 안에 무려 24대의 KF-21 전투기가 병렬로 늘어서서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대라니요. 이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F-35 생산 라인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체가 많이 늘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그 생산 시스템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거대한 전투기 24대를 동시에 만들면서도 각각의 기체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보통 항공기 조립은 수만 명의 숙련공이 손으로 직접 매달려야 하는 작업이라 기체마다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부품이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3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가상 공간에서 미리 조립되어 검증된 뒤 실제 로봇들이 오차 범위 0.03mm 이하로 완벽하게 조립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항공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밀한 생산 라인과 삼성전자의 초정밀 데이터 관리, 그리고 한국조선업의 거대한 블록 공법이 하나로 응축된 세계 유일의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혁신의 기준을 새로 쓰는 나라라고 극찬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식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인들은 아예 판을 새로 짜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열기와 소름 돋는 정밀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조립동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하늘을 나는 전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재앙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측정 장비를 들고 생산 라인의 기체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4대의 전투기 사이의 공차 편차가 평균 0.02% 이하로 측정된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DNA까지 복제된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미국의 F-35가 초기 양산 단계에서 품질 불량률이 6%에 달해 골머리를 앓았던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이 수치는 마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의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아주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간을 지배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혁신은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축적해온 보이지 않는 자산 덕분이었습니다. 키오공 후연기를 개발하던 시절부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전투기 설계와 조립, 데이터를 처음부터 전산화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외국 기술진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을 도입하느냐고 비웃었지만 한국인들은 그 비웃음을 실력으로 대갚아준 셈입니다. 실제로 이 병력 양산 시스템은 단순히 공정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80m 규모의 대형 조립동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동체와 날개, 엔진, 그리고 가장 핵심인 항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이 각각의 구역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시험까지 진행됩니다. 조립 라인 전체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불량 가능성을 0.1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만약 아주 미세한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시스템이 즉시 자동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더 이상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조립이 아니라 AI와 기계가 완벽하게 협업하는 자율형 조립 공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 특유의 산업 융합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정밀 자동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KF-21 생산 라인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보잉처럼 항공기를 만들면서도 현대자동차처럼 생산 라인을 돌리고 삼성전자처럼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의 융합을 성공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군수산업을 민간과 분리해 운영하고 유럽이 국가별 표준을 통합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은 모든 산업 역량을 하나의 라인에 연결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 덕분에 KF-21은 제조의 철학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직렬 조립 방식을 고수하는 F-35가 한 대를 완성하는 데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국의 병렬 공정은 이 시간을 최대 9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기간에 미국이 한 대를 만들 때 한국은 3대 이상을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제가 독일로 돌아가 이 수치를 동료들에게 보여주자 다들 처음에는 조작된 자료가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준비해온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생산 라인을 지켜보며 감탄하던 제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바로 KF-21의 두뇌와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무장 통합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전투기라는 기체는 껍데기를 만드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만 줄의 코딩과 미사일을 연동시키는 인티그레이션 작업이 훨씬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도전했던 국가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기술적 장벽 때문입니다. 특히 공대지 타격의 핵심인 장거리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은 보통 4,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속도였습니다. 원래 KF-21의 초기 모델인 블럭1은 공중전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은 몇 년 뒤인 블럭2 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블럭1 단계에서 이미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타우러스는 500km 밖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8m 두께의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가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벙커버스터입니다. 이 무기를 KF-21이 벌써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연구진들의 집념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타우러스 통합을 서두르겠다고 했을 때 일부 해외 방산 기업들은 비웃음을 섞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미사일과 기체의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인티그레이션 작업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에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역부족일 거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밤낮을 잊은 채 매달렸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을 통해 데이터 통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상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겨 장거리 공대지, 타격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물을 전 세계 앞에 내놓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A사 레이더 기술을 구걸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문전박대하며 비싼 값의 물건이나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기술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국산 부품 자립률 92%를 달성하며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미사일 하나 마음대로 달지 못했던 과거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진 셈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투기가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유연한 기술 협력 태도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으면 우리도 자주 북방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그날의 광경은 단순한 무기 제조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장 통합 속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승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절실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필리핀 군 관계자는 상기된 얼굴로 우리는 오랫동안 강력한 이웃나라의 위협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 수단이 없어 무력감을 느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KF-21과 타우러스의 결합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의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해 실전에서 그 성능을 뼈저리게 체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거대 국가의 해상 압박을 막아내기에는 체급의 한계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에 타우러스라는 강력한 창을 예상보다 3년이나 빨리 장착하겠다고 발표하자 필리핀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FA-50 12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체들까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룡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만든 국산 미사일입니다. 덩치는 조금 작아졌지만 파괴력과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 미사일이 FA-50과 KF-21에 탑재된다는 것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굳이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수백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장거리에서 적의 핵심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중소 국가들에게 자주국방의 치트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심지어 중동과 동유럽으로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천 공장에서 본 24대의 병렬. 생산 라인은 바로 이 전 세계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한국의 선제적인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서방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전투기 한 대를 팔 때마다 온갖 정치적 조건을 내걸고 기술 이전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기술을 독자 개발해봐서 그 서러움을 잘 안다. 그러니 함께 성장하자는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정비 교육부터 운용 노하우, 그리고 현지 생산, 시설 구축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의 방식에 전 세계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근간에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교한 데이터 정치가 결합한 무서운 저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외국의 기술진들이 한국은 기초과학이 부족해서
절대 독자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했을 때 한국인들은 묵묵히 반도체와 자동차 공정에서 쌓은 정밀 기술을 항공 분야에 접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오히려 보잉이나 락히드 마틴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트윈 생산 공정을 배우러 오고 싶어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항공 전문가로서 느꼈던 그 경외감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거대한 조립동을 떠나기 전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우리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일은 수백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한국인들은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작업대 옆에 붙여진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하늘을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지킨다는 생각을 하면 단 한 개의 볼트도 허투루 조일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KF-21 보람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싸거나 성능이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돌파해내는 한국인 특유의 투혼과 그들이 보여준 기술적 진정성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천 명의 연구원이 밤을 지새우고 미국의 기술 거부라는 굴욕을 독자 개발이라는 승리로 승화시킨 그 드라마틱한 과정에 전 세계가 매료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구걸하던 변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포브스지나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연일 한국의 행보를 보도하며 KF-21이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를 만드는 방식의 표준을 전 세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AI, 그리고 로봇공학이 완벽하게 결합한 사천의 생산 라인은 미래 항공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 하늘 어디를 가더라도 태극마크가 선명한 보람의 전투기가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방산의 중심이며 그들이 보여준 혁신과 열정은 인류 제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와 제 동료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기적 같은 소식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천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불빛들과 24대의 장엄한 전투기들의 모습은 제 평생의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과 감동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기술진들의 노력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더 가슴 벅차고 놀라운 소식을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